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은행권 희망퇴직 이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은행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은행권에서 정말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숫자 2,400명. 연말 연초 딱 몇 개월 사이에 5대 은행에서 무려 2,364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습니다. 하루에 약 20명씩 은행을 떠난 셈이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이 5대 은행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은행별 명암이 갈렸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신한은행이 66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541명보다 무려 1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예요.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농협은행도 443명이 퇴직했는데 작년 391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각각 549명, 283명, 42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같은 은행권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각 은행의 내부 사정과 구조조정 전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날까?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안정적이라고 소문난 은행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희망퇴직 조건이 앞으로 더 나아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게 나중에 나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런 우려가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2,200여 명이 희망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 희망퇴직금 조건이 일제히 낮아지면서 1,800명대로 줄었습니다. 조건이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관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작년과 올해입니다. 조건은 비슷한데도 다시 2,000명대로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까?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도대체 얼마를 받고 나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까요? 올해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최대 31개월치 임금을, 농협은행은 최대 28개월치 임금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2023년에는 최대 35개월에서 36개월치를 줬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대부분 31개월로 줄였고 올해도 비슷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볼까요? 2024년 기준으로 5대 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 원대 초중반입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평균 3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우리은행이 약 3억 5천만 원, 농협은행이 약 3억 2천만 원, 신한은행이 약 3억 1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본 퇴직금 1억 원 내외를 더하면 평균적으로 4억에서 5억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10억 원 가까이 받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네요. 은행들은 왜 조건을 줄였을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왜 희망퇴직금을 줄인 걸까요? 바로 여론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손쉽게 돈을 벌면서 직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국민들의 예금으로 이자 장사를 하면서 퇴직금은 수억씩 준다? 이게 비판의 핵심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 등으로 영업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계속 거액의 퇴직금을 주기 어려운 환경이 된 거죠. 은행의 딜레마. 하지만 은행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점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점포는 유지해야 하는데 인건비는 줄여야 하고 그렇다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디지털 뱅킹이 확산되면서 영업점 방문 고객은 줄어드는데
정부는 고령층과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영업점을 유지하라고 하니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떠나는 사람들의 선택. 희망퇴직금 조건이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균 4억에서 5억 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퇴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거죠. 카페 창업, 컨설팅, 부동산,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계신데요.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직장도 평생 직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원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디지털 전환의 속도입니다. 모바일 뱅킹이 일상화되면서 전통적인 은행 업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셋째, 퇴직 후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4억, 5억이면 큰 돈이지만 무계획하게 쓰면 금방 바닥나는 금액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연말 연초 5대 은행에서 2,400명 가까이 떠났다는 뉴스. 단순히 숫자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각자의 고민과 선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은행권의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 조건은 점점 더 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은행에 재직 중이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